자, 2번 문제를 봤더니 2번 문제는 K리그 순위에서 승점에 대한 여기 승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순위를 구하려면 랭크 함수를 쓰는 거죠. 1위 우승, 2위 준우승, 그 외에는 공백으로 최종 결과를 표시하세요. 높은 게 1위입니다. 그래서 if, era, choose와 랭크 함수 중에서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모두 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2번 문제죠. 랭크 함수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choose 함수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서 if, era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랭크 EQ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가.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가 방법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0이면 내림차순 큰 수의 1등 생략 가능하고 1이면 오름차순 작은 수의 1등으로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 0은 내림차순, 그 다음에 큰 수의 1등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방법 1은 오름차순 등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수의 1등을 넣죠.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choose 함수는 선택 번호, 인덱스 넘버를 구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1일 때, 2일 때 해야 될 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번호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먼저 하고 choose를 추가하는 형태로 그리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254번일 때까지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if era는 에라 메시지가 안 나오면 그 값이 그냥 나와요. 근데 에라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값이나 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체 에러 메시지를 입력해주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류 메시지를 대체하는 작업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승점에 따른 순위를 구하고 순위에 따라 이제 해야 될 일을 정하시는 거예요. 랭크 함수를 넣어주시는데 랭크 EQ를 이용해서 마법사를 들어가면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두 번째 인수는 그 순위 전체의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전체, 그러니까 승점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0을 넣으시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0이 생략돼 있어요. 생략하지 마시고 커말 2급 시험 올 때 생략하는 거 하지 마세요. 다 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얘가 3등이 나오고 내용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등일 때 우승, 2등일 때 준우승이에요. 근데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꼴등이 9등인 걸 보시고 choose 함수가 나오면 그 번호의 끝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승, 준우승, 그 다음에 2등 공백, 3등 공백, 4등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9등 공백을 넣으시고 내용을 채우면 이 문제를 풀이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안 썼어요? if, era를 안 썼어요. 그러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if, era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공백을 넣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웠더니 얘가 우승, 준우승은 나왔는데 3등부터 9등까지 내가 값을 안 써놨잖아요. 그래서 샵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 메시지를 한꺼번에 if, era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에라 메시지를 대체할 값을 공백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서
이렇게 내용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 그러면 이런 경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단명이 10개뿐이 안 되는데 인원이 100명이 앞으로 시험을 봤어요. 100명이 시험을 봐서 1등에 우승하고 2등에 준우승하고 나머지 공백을 하려고 해요. 그럼 98번을 전부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 2등만 넣어주시고 if li에서 나머지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도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정답의 내용을 봤을 때 주로 함수가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으면 안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왼쪽으로 나오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주 함수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넘버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추주 함수에 의해서 1등과 2등일 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 error에 의해서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신입사원 관리라는 표에서 임시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여기에 있는 요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요 코드에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부서명을 뽑아다가 여기다 누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코드와 부서 코드표를 이용하여 각 부서 사원들의 부서명을 표시하는데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레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브이로그로 찾아서 가져온 다음에 모두 대문자로 뽑는 어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이 뭐고 뽑으려는 값이 뭔지를 보시면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1열, 2열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자수는 안 돼 있잖아요. 방법은 0, 정확하게 일치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vlookup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upper라는 거 기억나시죠? 문자를 넣어주면 이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upper예요. 뭐 left야 뭐 이제 문자열을 넣어주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왼쪽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뽑는데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대가로를 하나 넣어줘서 이 대가로의 의미는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언제? 하나 뽑을 때. 레프트 라이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수직 찾기 참조함수예요.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입니다. 세 번째 인수가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열 번호가 되죠. 네 번째가 여기. 네 번째가 클릭하면 키보드 방식으로 하면 얘가 true, false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true를 클릭하거나 false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유사일치라는 것은 방법 1,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할 때 뽑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네 번째에다 놓는데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유사일치. 주로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어야만 써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첫 번째 작은 값을 찾아가고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먼저 정리하는 작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마냥 먼저 푸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여기 K3이 뭐지? K3에서 K21이 뭐지? 하고 그걸 동그라미 쳐서 이게 뭐지? 이거 분석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찾아서 뽑을 범위의 절대 주소. 천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에요. 천열이 표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left라는 함수에 의해서 코드를 먼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left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임시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부서명을 찾아가기 위한 코드를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vlookup을 쓰시는 거예요. vlookup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절대 주소라는 것은 항상 4개가 나와야 돼요. 4개. 달러가 4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려와서 2개야.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네. 방법은 0이네. 그리고 여기 가서 절대 주소를 안 넣네. 클릭 F4를 누르면 뒤에만 붙어요. 이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절대 주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면 부서명이 나왔어요. 이 결과를 어퍼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갔다 인수가 하나니까 들어갔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부서명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레프트, vlookup, 어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답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레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vlookup에 의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오시고 어퍼에 의해서 대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품 출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분 코드의 빈도가 가장 높은 제품의 개수를 구하고 그 뒤에 개라는 글자를 표현하는데 함수는 countif와 mode라는 함수, mode.single이라는 함수와 and 연산자를 쓰라 했어요. 그럼 여기 구분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구분 코드. 그러니까 빈도가 많은 걸 구하고 그 빈도가 많은 횟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빈도를 알고 싶어요. 이게 mode single이라는 함수예요. 그냥 범위를 주어지면 얘는 최빈수, 빈도가 많이 나온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 조건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mode라는 함수가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조건. 그래서 얘는 이 범위 안에서 최빈수가 뭐야 하고 최빈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ode single을 넣으시고 넘버1, 넘버2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범위 잡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3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countif를 들어가면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면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니까 얘를 오려서 밑에다 두시고 조건의 범위는 구분 코드 범위에서 MOD에 구한 33이라는 숫자가 몇 개 나와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드라는 값이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려서 밑에다 붙이시고 4라고 쓰시고 결과값 뒤에 개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and 따옴표 개를 넣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요 유사한 문제를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최빈수를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MOD라는 함수를 먼저 처리해서 최빈수를 구하시고 countif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MOD는 조건이니까 오려서 두 번째 칸에 넣고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if 함수가 좀 쉬우면 괜찮은데 어렵다 생각하면 이제 건너뛰면 돼요. 자, 부서가 영업 1팀.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에서 부서가 영업 1팀. 이 부서명이 있는데요. 영업 1팀에 해당되는 4월의 평균과 5월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결과를 절대값이 양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사용하는 게 ABS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average if라는 함수를 기억하시죠. average if. 자, 박상민님. 자, average if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인수는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못 외울 수 있죠. 저는 이걸 지금 한 10번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외울 때 됐죠, 여러분들은. 네, 내일 질문할까요? 하지 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가 이걸 따옴표 조건이라 그래요.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S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가 어떻게 된다? 앞에 맨 처음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ABS는 절대값이에요. 이 값이 들어오면 절대값을 표시하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양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양수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average if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영업 1팀에 해당되는 4월의 평균을 구해서 빼기 영업 1팀에 해당되는 5월의 평균을 구해서 그 결과를 양수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verage if를 넣어서 처리를 하시는데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요 부서부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제목행이라 그래요. 이 제목행이 포함되는 함수는 DB 함수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영업 1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계산할 범위가 4월이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조건에 비교할 범위의 칸수가 만약에 8개다. 그럼 여기도 8개가 딱 나와야 돼요. 똑같은 칸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3월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면 빼기 하시고 average if에 의해서 똑같이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영업 1팀, 계산할 범위는 5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3,600 얼마가 나왔는데 수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47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값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값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야? 5개 차이 나요. 5가 차이 나요. 이러지. 마이너스 5 차이 나.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그 음수값을 양수로 처리해 주세요. 하고 ABS 넣어주시고 이렇게 인수가 하나 있는 건 마법사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럼 얘가 가로를 닫아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ABS를 넣고 그냥 엔터를 치면 주인님 왜 가로를 하나 안 닫았어요? 제가 가로 닫아줄게요 하고 수정을 한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얘 먼저 눌러보시면 돼요. 얘 누르면 얘가 가로가 그냥 채워지면서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실 때는 함수가 2개를 썼지만 3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4월의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5월의 평균을 구해서 빼기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결과를 양수로 만들어줘서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if와 and와 weekday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서 강수량이 0이면 적합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는데 요일을 계산하는데
일요일이 1인 유형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5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weekday라는 함수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weekday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이 7개가 있잖아요. 그럼 숫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넣어주세요. 시리얼 넘버가 날짜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넣으시는데 방금 전에 방법을 봤듯이 방법이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1번과 2번, 커마 2급에서는 1번과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방법 3은 월요일부터 0, 1, 2, 3, 4, 5, 6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 건 이렇게 함수에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나오는 건 1번과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하세요. 방법 1.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에서 방법 2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AND 연산, 그 조건이 1, 조건 2, 조건 3. 그래서 255개까지 넣어주는 걸로 모두 참일 때 참이전 연산이 AND 연산이에요. 그래서 if 함수에 의해서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처리하는 함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weekday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게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 그럼 우리는 날짜의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해서 그 값이 1이면이라는 거예요. 1이면. 그러니까 일요일은 1번이 되는 걸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해당되는 숫자가 1이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eekday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시리얼 넘버 날짜 찍고 방법을 나오면 여기 방법이 이렇게 유형을 결정하는 수는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 1부터 들어가는 건 1번, 월요일이 1부터 들어가는 건 2번, 월요일이 0부터 들어가는 건 3번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숫자 2를 쓰지 않았는데도 6번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1일 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지 말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엔터하면 요일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7이 나온 게 아니라 1이 나온 게 일요일이에요. 1이 나온 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true, false를 확인할 때는 1을 넣어서 항상 if 함수는 논리식의 결과, 조건식의 첫 번째 조건의 결과가 true, false가 나온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AND 연산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강수량이 0이면 항상 if 함수는 A와 B를 항상 잘 고르셔야 돼요. A와 B 이 두 개가 같아요, 뭐 커요, 비교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오면 이 true, false의 결과값을 가지고 if 함수 넣어주고 마법사 들어가서 나들이 가기 적합해요,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weekday라는 함수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 의미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weekday의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값을 먼저 구해 보셔야 돼요. 는 1까지 먼저 하지 마시고 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의 요일을 숫자를 구했어요. 그럼 그 값이 1이에요 판단하고 AND 연산자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강수량이 0이에요 판단한 다음에 true, false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if 함수를 넣어줘서 적합이야 공백이야를 넣어주시면 돼요.